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연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36회 해설 강의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예. 아마 37회, 38회, 39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36회를 풀어보면서 좀 더 자신감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올라가야 되고요. 솔직히 36회가요, 이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좀 많이 미흡한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한 4회에서 5회 이상은 좀 풀어봐라 라고 했잖아요. 이 36회는 오히려 한번 쭉 풀어보시면 상당히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쉬웠다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통합사, 인물사, 문화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통합사도 3문제밖에 안 나왔고 인물사도 거의 적었고요. 문화사도 보통 7문제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문화사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이 36회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쉬웠구나, 좀 자신감을 좀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회차도 풀어보면서 이렇게 함정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내용 정리를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하고 자 36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유형 그리고 선지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1번 문제 선사 문제죠. 자, 선사 문제 다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당연히 이걸 보면 신석기. 그림만 봐도 신석기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서울 암사동. 거기다 농경 시작, 정착 생활, 움집, 신석기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빗살무늬 토기. 끝났네요. 신석기. 답은 몇 번이요? 1번. 끝났죠? 선지 분석하겠습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를 이용해서 소, 우경 하면 항상 나오는 게 1번, 2번, 3번, 4번 문제까지 보면은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신라 지증왕 이랬단 말이에요. 우경하면은 지증왕 때 소로 우경을 장려했다라고 했는데 일반화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고려시대 농업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 소로 기피가리, 심경법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라고 나와줘야 돼요. 고려시대 또 하나 12법이 시작했죠. 12법, 즉 거름 주는 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가면 일반화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됐다는 건 이미 다 누구나 한다는 거죠. 농경이 시작된 건 아까 신석기죠. 그러면 농경이 일반화된 건 언제죠? 청동기죠. 이런 식으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명도전, 반량전, 중국 화폐가 사용된 거는 당연히 철기죠. 철기. 그래서 저기 창원 이쪽 지역에서 바닷가 지역에 이런 화폐가 나타나고요. 고인돌 당연히 청동기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 우리 한반도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하면은 청동기인데 세형동검 하면은 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다 맞췄죠? 2번 문제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나 나라. 벌써 딱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 국가가 나오겠구나. 여러 나라의 국가의 풍속 특징들. 자, 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대요. 고구려 동쪽에 있대요. 그리고 넓은 바다 맞닿아 있대요. 그럼 머릿속에 딱 벌써 옥저? 거기 딱 떠올리겠네요. 그죠? 쭉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에서 시신을 겨우 묻었다가 나중에 살이 없어지면 뼈만 묻어서 나무 목각에다가 넣는데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골장제. 골장제 나왔네. 이거의 풍습은 어느 나라요? 옥저죠. 옥저. 됐나요? 나는 그럼 보니까 남쪽으로 진안이 있고요. 마한, 변안, 진안. 됐나요? 위치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위치가 위치로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부여, 여기가 부여,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옥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동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마한, 변한, 진안이 있는데 사만 있는데 여기가 마한, 여기가 변한, 여기가 진안이니까 아래 진안이 있대요. 그럼 여기겠네요. 머릿속에 이게
동해라는 나라가 딱 떠올라야 돼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거죠. 봤더니 반어피, 당궁, 과하마, 특산물 역시 동해네요. 그래서 가는 옥조, 나는 동해. 됐나요? 그러면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동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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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야. 동해의 무천이잖아요. 동해의 무천, 동무야. 됐나요? 동해의 무천인데 여기는 지금 가는 옥조잖아요. 틀렸네요. 그죠? 옥조에는 여러 가들이 사출도가 있다고요? 마가, 우가, 저가. 이거 어디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어디예요? 그렇죠. 부여죠. 부여. 부여의 풍속입니다. 틀렸고요. 신지, 읍차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신지, 읍차. 어디입니까? 사만 지역이죠. 사만. 그죠? 사만 지역이죠. 지금 나는 동해입니다. 동해,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동무야, 동해는 동무야, 무천이라는 풍습이 있고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책화. 공격하지 마. 경계 중시해야 돼. 너 만약에 싸우면 벌금 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족외혼이라는 풍습도 있었죠. 족외혼. 우리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자. 바로 동해 풍습이죠. 그래서 동해권 다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나 4번이 정답이네요. 됐나요? 나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 천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또 신성적인 소도라는 지역, 신이 다스리는 지역, 이 천국이 다스리는 지역, 바로 이거는 재정 분리를 나타내면서 어느 나라에 나타납니까? 그렇죠. 사만이라는 곳에 나타나죠. 사만에 나타나죠. 됐나요?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가나는 안 나타나죠. 됐나요? 다음 문제. 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요. 이 왕. 412년에서 491년? 5세기의 왕이네요. 근데 상당히 벌써 거의 80년을 살았네요. 와, 이게 뭐예요? 80년이에요? 지금? 제 장난 아니에요. 거련! 안 읽어본 사람은 벌써 장수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딱 보니까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었대요. 장수왕이네. 우리 아버지 했던 거. 또 평양천도까지 나왔네요. 장수왕 확실하네요.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살수대첩 하면은 몇 세기예요? 7세기. 그죠? 7세기. 612년 하면은 을지문덕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죠? 예. 왕으로는 영양왕이죠. 왕은 영양왕. 근데 왕보다 중요한 게 을지문덕 장군이죠. 서원평을 공격했다. 우리 고급에서 서원평을 공격했다 하면은 일단 동천왕이 먼저 탁 떠올르죠. 동천왕.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다. 동천왕도 영토를 또 확장했지만 나중에 위나라 광구검이 또 쳐들어와서 위기를 또 당하게 되죠. 3세기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서원평 공격하면은 솔직히 동천왕 때도 나오지만 미천왕 때 가서도 또 서원평을 점령하죠. 미천왕 4세기 때. 그렇죠. 서원평을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하죠. 어디까지 갔어요? 대동강 이남까지 갔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어느 왕이라고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동천왕 아니면 미천왕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정답은 제끼고요.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거. 4세기 어느 왕이요? 그렇죠. 빠밤바바바바밤 소수림왕. 백제 한성을 공격하고 계로왕을 전사시켰습니다. 백제 한성 한강을 점령했죠. 계로왕을 죽였죠. 그죠? 문주왕은 잽싸게 도망갔죠. 공주로 갔죠. 백제는. 이게 어느 왕입니까? 바로 장수왕이죠. 답은 4번이 정답. 천리장성 당나라입니다. 천리장성은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고구려 때 천리장성, 당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 바로 왕은 영유왕인데요. 오히려 영유왕 때도 축조를 하는데 문제는 영유왕을 없애고 바로 요 보장왕을 왕으로 한 거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연개소문. 그죠? 연개소문이 생각이 나야 되죠. 역시 세기는 7세기라는 거. 바로 살수대첩 이후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순서 흐름에서 이런 게 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고구려 때 말고 언제요? 고려 때. 고려 때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끝나고 강감찬의 살수대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또 축조하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에서부터 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지역사 문제인데요. 경주, 뭐 지역사를 또 여기다 경주를 안 가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또 쉽게 나왔어요. 일단 뭐 제 강의를 들었으면 다 알겠죠. 김유신묘, 김유신묘. 그리고 천마총을 가고요. 그리고 첨성대, 그리고 황룡사터, 그리고 분황사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탐구 활동, 김유신 장군묘를 갔더니 무덤에 둘레돌이 있고요. 근데 그림에도 보니까 둘레돌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12지상 우리 12띠가 있지요. 그죠?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 12지상을 새긴 이유를 찾아본다. 이거 그리고 12지상 있습니다. 무덤에 둘레돌이 있죠. 우리 무덤하면 신라의 무덤 바로 기본적으로 천마총 무덤이죠. 천마총 무슨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기억납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를 갖다가 천마총 가보시면 그대로 다 볼 수 있죠. 덧널이라는 구서는 거기다 돌을 갖다가 엄청나게 쌓아놓고 거기에 봉토 흙을 갖다 덮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구나. 요 천마총에 바로 요 말의 그 안장의 그 배를 딱 가릴 수 있는, 물을 튀지 않게 가릴 수 있는 바로 천마도가 나왔죠. 그래서 천마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김유신 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둘레돌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12지상이 나타나고요. 원성왕 즉 괴릉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제는 바로 이런 무덤 형태가 나타나고요. 물론 굴식 돌방 무덤 나타나고 이제는 화장하는 것이 되게 많아진다고 무덤의 흐름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김유신묘 이거는 맞는 말이죠. 나 보니까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의 내부 구조와 그 특징을 검색할 수 있죠. 천마도 거기 금관 나오는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죠. 다로 가니까 다 바로 첨성대입니다. 그죠? 첨성대. 요 첨성대 별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이 첨성대 어느 왕 때요? 선덕여 왕 때잖아요. 근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됐어요. 무구정강 대다란경은 어디 나와야 돼요? 불국사 바로 석가탑. 그죠? 불국사 석가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또는 불국사 3층 석탑. 3층 석탑에서 바로 도굴꾼들이 이 석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리 같은 거, 사리함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게 발견됐잖아요. 그죠? 바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첨성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3번이 틀렸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지역사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그냥 알면은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황룡사, 구충목탑. 그죠? 황룡사 터에 보면은 구충목탑이 여기서 엄청나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언제 없어집니까? 구충목탑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분황사, 모전석탑, 전탑이 아니라 전탑을 모방한 겁니다. 언제요? 분황사 하면은 모전석탑 하면은 바로 선덕여왕 때. 요때 제작 방식을 알아볼 수 있죠. 맞는 말이죠. 문화사랑 지역사랑 다 섞여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5번 가, 나 사이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가와 나 사이. 가는 보니까 왕 16년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끝났습니다. 국호를 남부여까지 나왔네요. 사비촌도 남부여 어느 왕이요? 6세기 백제의 성왕이 탁 떠올라야겠죠. 그리고 결국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본을 거두리고 갔다가 결국 신라 복병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왕이 살해되었대요. 성왕이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은 살해되었죠. 누구한테요? 바로 신라의 진흥왕한테요. 진흥왕. 결국은 요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이 빵 깨지게 되었네요. 바로 6세기 성왕 때의 시작과 끝을 지금 보군요. 성왕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막 이랬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의 시기 상상이 되셔야 돼요. 6세기의 상황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지증왕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거는 6세기 맞는데요. 신라 6세기지만 지금 진흥왕 때가 아니라 지증왕 때. 우리 6세기 하면 신라가 지증왕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업적 역시 잘 나오고요. 그의 아들 버풍왕 역시 중요하죠. 6세기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6세기 중반 이후로 가면서 진흥왕 때거든요. 지증왕 6세기 딱 시작하자마자가 되는 거고요. 딱 500년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 시기는 틀렸고, 근초고왕은 4세기인데요. 그죠? 틀렸죠? 고고원왕 역시 4세기니까 틀렸고요. 문영왕 22개 담로 왕족을 파견했다. 지금 성왕 때인데요. 성왕이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문영왕이 들어가죠. 역시 이건 신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백제는 이제는 바로 동성왕 그리고 문영왕 그 다음에 성왕 가잖아요. 22개 담로 문영왕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성왕 시기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역시 틀렸고요. 역시 6세기긴 맞습니다. 그죠?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 역시 성왕 진흥왕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답은 5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다음 문제. 자, 6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문화 파트인데요. 지금 철의 왕국 어느 나라일까? 김수로왕 끝났죠? 그러면 무슨 가야예요? 금강가야예요. 그죠? 가야의 철의 왕국 금강가야가 나왔습니다. 금강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골라라. 너무 쉬웠죠? 답은 5번. 바로 철, 갑옷, 금강가의 갑옷 끝났잖아요. 1번은요. 바로 백제의 칠지도 외랑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죠? 이건 뭐죠? 철불, 그냥 철불만 알아도요. 물론 보통 철불 하면은 언제요? 고려시대, 고려, 광주정에 났던 충국리 철불인데요. 물론 통일신라의 비로자나 볼 철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철불은, 보기 속에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요건 뭐죠? 성덕대왕 신종. 그죠? 성덕대왕 신종이죠.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아버지 성덕왕 대단하잖아? 통일신라 우리 성덕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무덤, 바로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가 완공된 거는요. 완공된 건 바로 해공왕 때 완공됐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요. 예전에 과거 기출문제도 나왔었고요. 답은 4번이었고, 요거는요. 그쵸? 호명 그릇. 호청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바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죠.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됐나요? 다음 문제.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이와 같은 중앙통치 체제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통치를 발표해 볼까요? 지금 이와 같은 중앙체제 14부 나왔네요. 그죠? 14부의 시중이 국정을 수행합니다. 이제 고급이 되면은 정치 파트가 쭉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정치, 물론 왕권이 강했지만 귀족회의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었죠. 고구려 무슨 회의요? 제가회의. 백제의 무슨 회의요? 정삼회의. 신라의 무슨 회의요? 화백회의. 근데 화백회의 중심으로 하다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요 통일신라가 되면서 화백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집사부 중심에 바로 여기에 짱 시중이 국정을 운영하고 왕은 육두품의 조언을 받으면서 바로 통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신라 말에 가면 다시 화백회의 기능이 강해지고요. 왕의 쟁탈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고려시대 가면 정치 그냥 나와야 돼요. 고려시대 정치 이성, 육부, 중서문화성, 상사성 그러면서 나와야 되죠. 그럼 발해의 정치 하면 삼성, 육부 나와야 되죠. 정당성을 중심으로 선조성, 중대성, 충인의 지혜신 이런 게 나오고요. 조선의 정치 이제 고려 다음에 이성, 육부의 다음에 조선의 정치 의정부와 육조체제 이기까지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중앙통치체제 통일신라에 지금 통일신라가 나왔네요. 그리고 감찰기구인 사정부도 넣었고요. 그리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도 넣었죠. 어느 왕 때요?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요. 이게 딱딱 나와야 돼 계속.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전국의 12목
12봉을 설치한 건 언제입니까? 고려 때, 바로 성종 때죠. 고려의 성종입니다. 고구려의 성종, 고려의 성종 때죠. 경제소를 설치하고 유양소를 통제한 거, 서울의 서울에 있습니다. 유향, 향은 지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양반들, 요 유양소를 관리하게 만든 건 언제예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의 지방이죠. 고려의 지방이고요. 지금 지방을 물어봅니다. 병마사, 양계, 5도 양계, 지방통치제도, 5도 양계하면 고려죠. 그죠? 지방행정제도도,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은 뭐예요?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 구주, 오소경,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발해의 지방은요,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고려는요, 5도 양계, 조선은요, 발도, 사나이, 팔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탁탁 나와야 돼요. 지방의 구주 오소경인데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상수리 제도, 즉 지방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중앙으로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고려시대 가면, 이게 고려시대로 가면 바로 태조 왕건 때 무슨 제도를 해요? 같은 건데 이름만 바뀌죠. 그렇죠. 기임제도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요 수령을 감독합니다. 당연히 조선시대죠. 그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8번. 밑줄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나라 어느 나라인가요? 동쪽으로 2000리 밖에서 엄청나게 크나 봐요. 영주, 지금의 랴오닝, 랴호강의 그쪽 랴오닝, 영주. 그러면 지금 중국 만주 그쪽이잖아요. 요동 지방에서부터 동쪽 2000리까지 영토가 엄청 넓으면서 동쪽에 바다까지 닿았대요. 또 서쪽으로는 거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니까 솔빈부의 말, 요거는 제가 경제상에 꼭 알아두라 그랬는데요. 솔빈부의 말 하면은 발해. 딱 머릿속에 발해가 원래 탁 떠오르면서 확실하게 솔빈부의 말, 발해 딱 나와야죠. 이 밖의 풍속은 고구려 거란과 되게 비슷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발해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발해는 신라도라는 요 교통을 통해 신라와 교육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바로 1번이고요. 바로 발해 문왕 때죠. 발해 고는 답 1번이죠.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은 언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가 알아야죠. 해동통보, 금속화폐 하면 언제죠? 상평통보 아닙니다. 해동통보 바로 고려죠. 물론 잘 활용은 안 됐지만 고려 때 숙종 때 화폐를 만들죠.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런 거요. 농사직설 하면은 끝났죠. 조선에 이거는 왕도 기억해야죠. 농사직설, 우리나라 농법에 맞는 책 세종대왕. 삼포를 열어 일본과 무역을 허용해라. 삼포 개항하면서 개해약조, 이제 개해 다시 재개해 하면서 조선에 역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됐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요 역시 선지분석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문제 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뭘까요? 문화아파트입니다. 화순군에 있는 쌍봉사. 그 뭐예요? 벌써 철감선사까지 나왔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바로 승탑을 찾으래요. 이런 문화파트가 있습니다. 쌍봉사에 있는 철감선사 도인의 사리를 모신 그 승탑을 찾으래요. 바로 선종이 유행했던 이 승탑. 승탑은 뭐 간단하죠. 맨날 제가 보여줬던 그림이 1번 이거잖아요. 이게 승탑이잖아요. 혹시 3번과 4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과 4번. 특히 요 3번은 뭐예요? 발의 석등이죠. 석등.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발의 석등.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등을 불을 붙이는 거예요. 등. 여기다 촛불 같은 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등이죠. 이것도 석등입니다. 이거는 저기 전라도 지역에 있는 화엄사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이죠. 화엄사 각황전. 요거 앞에 석등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둘 다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승탑이라는 거와 석등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특히 요건 너무 중요하다 그랬고요. 요건 뭐예요? 다보탑이죠. 다보탑.
바로 경주 불국사, 다부탑 앞에 석가탑, 석가탑 안에 무구정강 다란이경. 같이 기억하셔야죠. 그죠? 이건 뭡니까? 그렇죠. 고려에. 바로 저기 평창 지역에 있는 월정사에 있는, 그죠? 팔각구층탑. 그죠? 팔각구층탑이죠. 됐나요? 꼭 알아두시고, 이거 너무 쉬웠던 문제고요. 나머지 선지분석. 꼭 그림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가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는데요. 그 나라,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를 삼아서, 그러면서 이제는 선조의 그 화상에 칼로 베었고 그 행위가 매우 어딜지 못하다고 합니다. 왕자였는데 도리어 원수가 돼갖고 신라를 죽여라 했던 거예요. 누굴까요?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눈이 한쪽을 잃어버린 궁예가 떠오르는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으면 나도 읽어보면은, 이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의 녹을 먹었는데 화를 익힐 마음을 품고서 결국은 신라의 도읍을 침범해서 신라의 임금과 신하를 막 살해했대요. 경혜왕, 벌써 이제 경혜왕을 살해시키고 신하를 죽이고 마치 짐승과 같았대요. 이 악인으로다. 그러므로 얘는 신하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얘는 그 아들에게 또 화가 생겨났으니 모두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딱 해석을 해보니까 궁예와 견훤을, 가는 궁예, 나는 견훤, 바로 후삼국 시대에 궁예와 견훤을 딱 넣으니까 그냥 내용이 주주죽 맞네요. 그죠? 자, 그럼 궁예와 견훤으로 활동으로 오른 것. 궁예는요, 궁예입니다. 완산주의 도읍을 정했어요. 후백제를 건국했습니까? 900년에 건국한 건 누구예요? 견훤이죠. 견훤. 틀렸고요.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또 철원으로 천도까지 했죠. 네, 궁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예는 내쫓기게 되죠. 왕건에게 쫓깁니다. 2번은 정답이네요. 2번.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곡으로 정한 것, 이게 바로 왕건이죠. 지금 나는 지금 견훤인데요. 역시 틀렸고요.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정책한 건 왕건이죠. 지금 자꾸 견훤을 갖다가 왕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산전투에서 요 왕건의 고구려군에게 패배했다. 요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이걸 또 황산벌 전투 아닙니다. 우리 1, 2천 전투 이후에 이제 마지막 또 황산전투 936년에 후백제, 바로 견훤의 아들 신검, 이네들이 결국은 왕건에게 결국은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죠. 역시 가나 다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밑줄근 왕이 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김부식의 아래의 길을 끝났잖아요. 김부식 하면은 고려 시대에 어느 왕 때죠? 좀 어려워요. 인종 때입니다. 인종. 물론 이 인종을 잘 나오지는 않는 건데요. 인종을 몰라도 풀 수는 있었죠. 김부식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연호를 세우고 황제를 칭하기로 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정지상, 묘청 이런 애들,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네요. 서경천도 운동. 그죠? 고려 12세기 1135년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튼 이 시기, 꼭 왕을 몰라도 이 재기간에 있었던 것을 골라라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의 난, 애노의 난, 양길의 난, 기원의 난, 항상 농민 봉기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원종의 난, 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 이런 거 언제예요? 통일신라죠. 고려 때 만적의 난, 효심의 난, 이런 것도 관노배의 난, 이런 것들, 조유총의 난, 전부 다 이건 고려 중기죠.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이건 조선 말이죠. 19세기. 이런 것처럼 딱 나오면 통일신라 시기네. 지금 고려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무튼 인종 시기는 아니네. 경순왕 김부가 지금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사신관 제도, 이거 누구예요? 고려 시대인데 바로 왕건 이야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웅천주도도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언제예요? 통일신라. 바로 이거는 왕위 쟁탈전이죠. 왕위 쟁탈전. 장보고의 난, 이런 거요.
바로 헌덕왕 때 이야기인데 통일신라구나 라고 딱 기억하셔야죠. 강조의 정변, 김치향을 제기합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하면은 딱 기억나는 건 거란의 2차 침입이 기억나야죠. 1차 침입 서희의 강동육주, 2차 침입 강조의 정변, 3차의 강감찬 이런 것처럼 요거는 고려시대 역시 거란의 2차 침입이 기억나야 되고 왕으로 따지면 목종인데요. 시기가 딱 떠올라야 돼요. 왕은 제가 중요한 건 고려시대 딱 나온다는 거 하면은 태조 왕건 제일 중요하죠. 광종, 성종, 공민왕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죠? 그러면서 역시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고려의 뭐 문종부터 해갖고 문벌귀족 쭉 나오면서 인종까지 정리를 해줬지만 뭐 고려의 또 숙종이나 이거 정리해줬지만 그 네 개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왕들 그냥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자겸의 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바로 다 뭐예요? 이 시기잖아요. 그죠? 인종 때. 자, 이주 끝장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오히려 내신 우리 개념 강좌에서는 이 왕들 다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게 인종 때라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근데 그걸 몰라도 시기로 딱 보면은 이거 다 생뚱맞잖아요. 이자겸의 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바로 이때 당시 문벌귀족이 세질 때잖아요. 그게 나오죠. 답 5번. 다음 문제. 자, 1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자, 요걸 보시면 이것은 국보 제41호 청주에 있는 영도사지 철단간으로 이걸 혹시 TV를 많이 보신 분은 좀 알 수 있을 건데요. 1박 2일에서 한 2, 3년 전에 한번 이거를 갖다가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걸 모르셔도 아무튼 이 학생의 지금 질문을 보니까 이 명문에서는 준풍이라는 연호가 있답니다. 준풍. 요 준풍, 광덕이라는 연호가 딱 떠오르면 광종이구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또 이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공복지정, 고려의 공복지정을 딱 한 건 누굽니까? 광종이죠. 그럼 광종이구나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의 다른 업적을 발표해 볼까요? 그럼 광종의 다른 업적, 노비안검법 딱 나오네요. 답은 3번이고 당연히 과거제도 같이 떠올라야 되죠. 나머지 왕들 흑창하면 누구요? 태조 왕건이죠. 왕건입니다. 왕건. 국자감 누굽니까? 바로 성종이죠. 고려 성종. 노비안검법 당연히 맞고요. 정계 계백료서 역시 왕건. 훈유 10조까지 기억나야죠. 전시과 마련하면은 경종 때부터 전시과가 시작이 되죠. 시정전시과. 그죠? 그리고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다음 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신미양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은 어디입니까? 제너럴 쇼모노가 어디서 왔죠? 평양 쪽으로 왔죠. 평양입니다. 이건 평양으로 가야죠. 라로 가면 안 됩니다. 병난도 하면은 지금 울산이 아니라 병난도는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으로서 바로 개성 옆에 예성강 하구죠. 예성강 하구. 지금의 개성입니다. 개성공단이 있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개경. 맞나요? 다음 문제.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의정부와 별도로 이것을 설치했어요. 이거는요, 지금 변방을 대응하도록, 변방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뭐예요? 비변사지요. 비변사.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조정의 명령을 부득불 모두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의정부 얘네는 지금 그냥 신병이나 치료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비변사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고 나오네요. 비변사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 원래는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임시기구로 만들었다가 임시기구였다가요. 그리고
을묘외변,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면서 상설기구 됐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아예 최고 권력 기구가 되고 의정부 6조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신병이나 치료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유명무실화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요.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 맞아요. 흥선대원군 때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켰죠. 비변사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임진왜란에 거쳐서 확대되었죠. 세도정치 때 여기를 장악하면서 완전한 권력기관이 되었죠. 그죠? 다 맞네요. 어사대, 지금 조선의 지금 후기, 조선시대 나오고 있는데, 어사대, 암행어사요, 어사대, 중서문화성의 낭사, 지금 대간의 업무를 하는 건 지금 대간, 왕을 견제하는 업무하는 건 지금 고려시대 때잖아요. 고려시대 때. 답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다음 조사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숙종 때 정치적 변화. 숙종 때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3번에 걸친 황국이죠. 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요 황국이 탁 떠올린대요. 가장 적절한 거. 이조전랑의 동서의 분란. 지금 이조전랑,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으로 서로 나눠지고, 나중에 동은 결국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죠. 동인과 서인. 이거는 언제 때입니까? 그쵸. 숙종이 아니라 선조 때죠. 바로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인한 황국. 와, 너무 쉽게 나와요. 이거 중급 문제예요, 완전. 원래 고급은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의 중급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기해송, 갑이해송, 이거 언제예요? 그렇죠. 바로 숙종 전의 아버지 현종 때죠. 현종. 그죠? 세자 추승 문제로 두사는 시파와 벽파까지 나눠지는 거는 바로 이제 세자 추승 문제. 이 세자 우리 불쌍한 세자 바로 영조잖아요. 영조. 그죠? 우리 아버지 정조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시파 벽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사도세자.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 나왔습니다. 을사, 대윤, 소윤, 을사사화는 언제예요? 명종이죠. 맞나요? 오히려 차라리 저 같았으면 이걸 고급은 뭐 순서 문제를 나오던지요. 순서 문제. 근데 이건 너무 쉽게 황국 답 끝. 그죠? 다음 문제 28번. 왕의 업적입니다. 이 왕은요. 균역법을 처음 시행한 왕. 탕의 균이 신속하게 철회라 균역법. 누구예요? 금방 나왔던 영조죠. 영조하면 탕평책. 항상 영조와 정조의 비교.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고급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업적으로 골라라. 속대전. 탕의 균이 신속하게 철회라 속대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탕평비, 탕의 비, 탕평비 맞습니다. 그죠? 경복궁 중건한 건 흥선대원군이고요. 신의 통공정책 한 거는 바로 누죠? 그 아들 정조죠. 그 아들이래요. 손자죠. 정조.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1번. 이거 뭐 문제 풀면서 막 신났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음 문제요. 29번 교사 질문에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김홍도의 그림. 요 중인들이 시사가 막 나오죠. 이 시기입니다. 김홍도, 아까 나왔던 정선, 신윤복 다 조선 후기죠. 그리고 중인들의 시사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 시기 문제예요.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하면은 특히 또 중요한 거예요. 서민문화죠. 조선 후기 하면 서민문화가 발달하잖아요. 서민문화, 판소리, 민화, 한글소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됩니다. 악학개범 하면은 조선 전기 때죠. 조선 전기 때, 성종 때. 정철, 관동별국, 삼인국, 정철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선조 때죠. 선조 때 정철한테 결국 뒤지게 맞지. 선조가 정철 뒤지게 패잖아요. 그죠? 판소리, 그렇죠. 답은 3번이 정답이죠. 조선 후기 이름으로 보는 거니까요. 동문선, 역시 동문선, 이 서거정 하면은 조선 전기 성종이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폐 유전을 간행한 건 이건 고려잖아요. 고려 말 1377년 우왕 때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역시 또 시기를 물어봤네요. 이 작성된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쭉 읽어보니까 이현, 종로, 그리고 칠패. 도성의 3대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것도 막 팔고 모시, 기장피, 와 이런 게 이제 상품 작물이 됐고요. 딱 읽으면서 역시 또 조선 후기에 이 상업을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옳지 않은 거. 이양법 맞아요. 이양법 이제는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화되잖아요. 상표통보 맞아요. 공명첩 맞아요. 한강으로 운송한 강경상인 같은 이런 사상들 아주 대상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송상부터 해서 만상, 예상, 그죠? 쭉 나오죠.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할 직전법 하면은 언제예요? 세조 수양대군이잖아요. 5번이 정답이죠. 조선 후기 때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요. 문수산성에서 지금 복원됐는데요. 정족산성과 함께 문수산성, 정작산성과 함께 이 사건의 주요 격전 중 하나입니다. 서양의 이 침입에서 서양의 침입 나왔어요. 한성군 부대, 한성지라는 부대. 정족산성에는 양원수, 야가수, 양원수, 한성지라는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하면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병인양요. 바로 흥선대원군 때 1866년대입니다. 일어난 배경, 그럼 병인양요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럼 뭐예요? 병인 박해죠. 같은 연도에 병인 박해, 천주교 신자들 막 박해했잖아요. 프랑스 선교사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은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얘기해서 와서 쳐들어오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운요 사건이요? 지금 1866년인데요. 병인년인데요.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나서 결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페레트 도구 사건 역시 병인양요 이후잖아요. 그죠? 1868년에 남영군 묘를 도구를 합니다. 이 독일놈 오페레트가요. 이러면서 이런 서양의 반감이 세지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죠. 답 3번. 함경도 관찰사의 조병식이 방공령을 내립니다. 곡식을 막아야 된다. 1899년 결국 그것이 실패가 되고 농민들은 힘들어지고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문도 사건 언제죠? 1885년 검문도를 불법 점령하잖아요. 우리는 중립국을 선언하죠. 그리고 아무튼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10년 후에 결국은 러시아가 결국은 진짜 딱 들어오죠. 그죠? 자, 다음 문제. 가인물입니다.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바로 이 인물. 인물사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흥선대군 하야와 고조의 친정의 상소를 요구했고 또 외양일체로까지 내세웠어요. 누굽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시다. 정말 잘 나온다. 위정척사파에 가장 주도했던 바로 최익현이죠. 최익현. 대마도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외놈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면서 그래서 굶어 돌아가시게 되죠. 아사시는 거죠. 그죠? 최익현 마지막 그 을사의병까지 하잖아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거 나와야 돼요. 박은식 이렇게요. 조선 상고사 신채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님. 그죠? 봉오동 전투, 이게 지금 일제시대까지 나왔네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나오나요? 그죠? 1920년 일제시대 때 홍범도 장군의 첫 승 봉오동 전투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합니다. 누굽니까? 임병찬. 그죠? 임병찬. 우리 국권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고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죠. 그죠?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1920년. 그죠? 을사늑약을 반대하면서 의병을 일으켰죠. 최익현 선생님이 맞습니다. 답 4번. 13도 창의군. 이거는 정미의병이고요. 서울 진공작전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인영, 이렇게, 이걸 총대장으로 합니다. 그죠? 다음 문제.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고종이 나오네요. 자, 요 고종의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 어떻게 바꿀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통할까? 통리기무아문이죠. 그죠?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었습니다. 개화 정책의 총괄 기구 통리기무아문. 그죠? 기억납니까? 이때 개화 정책의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또 미국의 보빙사, 별기군을 만들자. 그래서 별기군, 통리기무아문 설치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 내용. 이때 개화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개화 정책 옳은 걸 고르래요. 한성사범학교요? 이거 언제예요? 가보개혁 때예요. 지금 개화를 한 1876년 이후에 1880년대가 되면서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한단 말이에요. 1894년 가보개혁 때잖아요. 그죠? 교원양석, 교육입국주소를 발표하면서 2차 가보개혁 때 많은 학교를 만들죠? 구미위원부요? 이거는 지금 구미위원부 설치한 거 어딥니까? 일제시대 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홍범14조를 반표했다? 역시 이것도 가보개혁, 홍범14조. 지금 요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잖아요. 백동화, 구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이런 메가타 나쁜 새끼 이거. 1905년에 메가타를 중심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화폐 정리 사업.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청나라에. 그래서 근대식 무기 제조 기기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바로 요때입니다. 답 5번이죠. 그죠? 다음 문제.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뭐예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아, 조선책략. 지금 딱 흐름, 통리기무하면 영선사 말고요. 수신사,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가서 황슈셴이 친, 요 황준헌, 황슈셴이 친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된다. 조미소 통상조약을 그 개화파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아니다. 왜 이런 말을 듣느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다. 막 이러면서 바로 영남 만인소를 갖다 위정척사 파들은 영남 만인소를 갖다가 올리기도 하지요. 상소를 올리기도 하죠. 이 이후 조선책략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이만소의 영남 만인소. 와, 뭐 그냥 너무 쉽죠. 그죠? 1번이고. 김기수를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한 것은 수신사 1차의 김기수, 2차의 김홍집이거든요. 이거는 그 전이죠. 어제현 장군, 야, 어제일 갔다 왜 그래? 야, 제노는 시험번호. 야, 그 어제일이잖아. 미국 신미양요죠. 어제현 하면 신미양요입니다. 그죠? 신미양요 흥선대원구대 1871년이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 이거 언제예요? 진주에서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그죠? 1862년. 홍경래의 난, 이거는 1811년. 역시 세도정치 때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죠? 홍경래의 난. 평안도 지역이죠. 그 지역을 알아두시라고 또 했었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녹두장군 정봉준을 중심으로 딱 일어난 거죠. 자, 보니까 이제 순서가 나온 거예요. 만석보 사건이 일어나네요. 결국은 만석보 사건 이후에 이런 나쁜 조병갑 탐관오리 이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드디어 1차 농민봉기, 그러니까 고부 농민봉기가 빵 터지고, 물론 이제 안용태가 오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농민들 너희들 잘못한 거야 이런 백삼봉기 이러면서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장성전투, 황토현전투 막 이러면서 전주까지 점령됐네요. 전주에서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자, 지금 1차 농민봉기만 나왔습니다. 전주 화약 전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정부는 뭐 했어요? 이때 정부는 청나라에 도와줘 또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주 화약이 체결되잖아요. 청나라에 도와줘 그랬더니 뭐야,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와? 야, 빨리 우리 체결하는 거잖아요. 자, 요 동학농민운동은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잘 나옵니다. 딱 요 단독 문제로 잘 나오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전라도 순천에서 체포됐어요. 전봉준에 체포된 거 이제
2차 봉기 끝나고죠. 이 사이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그죠? 우금치 전투가 끝나고 결국 정봉주는 잡혀가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황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맞죠? 우금치 전투도 결국은 2차 봉기 이후고요. 논산 이것도 2차 봉기죠. 다 2차 봉기, 2차 봉기, 2차 봉기, 2차 봉기 끝나고 지구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네요. 야, 2차 봉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봉기 하자! 이게 다 2차 봉기, 2차 봉기, 2차 봉기, 2차 봉기. 자, 그래서 답은 1번. 황토현, 장성전투,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다음 문제. 가 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요. 이분 누굽니까? 요거 제가 또 보여줬던 건데요. 이 그림은. 백정, 박성춘 나도 합니다! 우리 광가민이 하나 앞에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독립협회, 바로 이 독립협회를 만든 서제필, 필립 제이슨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이 활동으로 오른 걸 고르라는 거죠. 아간판천 이후에 1896년부터 이제는 점점 커지면서 여기는 뭐예요? 종로의 집회, 만민공동회로 펼쳐지는 거죠. 자, 이 독립협회 내용, 서재필 뭐 나오네, 만민공동회가 나오네요. 이 활동으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황무지 개강권 하면은 애국계몽단체 보안회가 딱 떠올라야죠. 저지했죠? 성공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또 강제 해산당하고요. 그중에 강제 퇴위반대운동 역시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입니다. 그죠? 기억나요? 안정한, 물론 안정환이지만 안정한 연예인 우리 축구선수,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탁탁탁 이렇게 이어서 밀립대학 모금운동, 이거는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는 거죠. 독립협회하고 상관없죠. 중추원 개편,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고 중추원 관제를 만들자고 요구하죠. 헌의 6조를 이야기하죠. 답 4번.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를 승인해 줄 걸 요청한 거는 우리 아까 나왔습니다.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서울 진공작전을 하면서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미의병 되죠. 정미의병. 자, 다음 문제 37번. 이 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입니다. 이 사변 이후 뭐예요? 지금 이 사변은 침범한 일본군이 이 왕후를 갖다가 시해합니다. 바로 을미사변이죠.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러시아야 도와줘, 러시아야 도와줘. 그랬더니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명성을 죽이고 너희들 까불지 마. 일본이요 친일 내각을 만들면서 을미개혁을 하죠. 단발령을 선포하고요. 특히 을미개혁에 태양력, 우편제도, 단발령, 종도법, 건양이라는 연호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을미의병이 또 일어나죠. 을미의병. 자, 일단 을미사변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개혁, 지금 을미개혁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오개혁, 그 개혁 이런 게 아니라요. 옳은 것을 골라라.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미국하고는 아까 조선 책략을 하면서 미국하고 계약하자, 조약하자 해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보빙사를 파견하죠. 지금 이때 시기 아닙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이 시기가 아니에요. 별기곤 아까 개화정책 할 때라니까요. 안 됩니다. 1881년. 박문국 한성수모 만든 거 지금 박문국, 전한국, 뭐 기기창 만드는 거 다 지금 이때잖아요. 1880년대죠. 1883년인데요. 그냥 80년대예요. 조천상민 수령 무역장정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내지통사권이라 그래서 이모군란이잖아요.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이걸 맺잖아요. 다 80년대예요. 지금 태양력, 건양이라는 연어, 아하, 답 5번. 을미개혁 나오네요. 단발령 이런 거예요. 자, 3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뭘까요? 우리 학회가 11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경제 침탈에 맞서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이것을 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건 참 웃긴 게요. 지금 2017년이잖아요. 요게요. 해설 강의가요.
110을 빼니까 1907년이네요. 110을 빼니까 1907년에 지금 1907년에 일어난 거예요. 봤더니 김광재 단연보국채, 국채를 보상하자. 단연 뭐야, 담배를 끊고 우리 국채를 보상하자. 국채 보상 운동이네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들 내용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통감부 방해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조선총독부 아니잖아요. 통감부. 요때구나. 국채 보상 운동. 옳은 것을 골라라. 평양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니요. 어디서 시작됐죠? 대구요. 그럼 평양은 뭐 어디였죠? 무슨 운동이었죠? 네, 물산 장려 운동 나와야 되죠. 조만식 이렇게요. 조선 것으로 물산 장려 운동 있죠. 자사케 토산의 영부용에 다 물산 장려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과 국채 보상 운동, 요 국채 보상 운동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요 국채 보상 운동을 자꾸 비교해요. 민족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함께 준비했다고요? 아직 사회주의 진영도 없어요. 그죠? 대한매일 신보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답 5번이 정답이죠. 민족진영과 사회진영이 함께 준비한 건 뭐예요? 6.10 만세운동이죠. 그 이후 1926년 6.10 만세운동 이후에 결국은 1927년에 드디어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신간회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39번. 다음 이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것도 해석하는 문제예요. 해석. 지금 국가의 그런 보상체가 아니라 몸체죠, 몸. 이 국가 그 체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끝났네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합니다. 모인다는 거죠. 조직하거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가입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하 이런 징역에 다 처한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는 애들을 지금 잡아들이겠다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치안유지법이고요. 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1920년대인데요. 1925년 꼭 알아두시라고 했던 거죠. 치안유지법. 1925년입니다. 이 공포 이후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지금 박상진을 주도로 했다. 박상진을 주도로 대한강복회 뭐였죠? 1910년대요. 1910년대 박상진 또 비밀리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의병과 개화파 이런 애들이 연합해서 만든 공화정을 추구했던 대한강복회 1910년대 기억납니까? 대구에서 일어났던 거. 물론 이때 박상진뿐만 아니라 김저진 장군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임병찬 아까 나왔던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했던 독립의군부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1910년대인데 답 1번 그거 나오죠. 지금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조선농민 총동맹이 막 결성됩니다. 조선농민 총동맹 1927년인데요. 연도 모르셔도 물론 고급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1927년에 다 이런 것이 막 결성된다. 신간의 좌우합작단체 유일 그래 이게 막 결성된다. 정우회선언 1926년에 정우회선으로 우리 합치자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원산에서 일어나지요. 이거 원산 지역사로 잘 나오죠. 혹시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나왔으면 틀렸을 거예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대한강복회 답 1번. 고급은 이 정도 딱 풀 수 있어야죠. 다음 문제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40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승훈, 양기탁 뭐 이분들이 안창호 이분들 딱 나면 뭐예요? 이 단체요. 신민회죠. 그죠?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비밀 결사
조직단체로서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죠. 교육, 학교도 만들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경제적으로 태극서관, 자기회사, 언론, 계몽, 대한매일신보. 야, 우리 만주 지역의 삼원보에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자. 내용 기억납니까? 이 단체에 옳은 것을 골라라. 물론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없어지지만 옳은 것을 골라라. 분화로드 운동, 이거 동아일보에서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계몽운동이죠. 1931년에 일어났던, 그죠? 193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죠. 답 2번이 쉽게 나왔고요. 자, 이 단원인 이봉창이 이랑의 행렬로 폭탄을 투척한 건 1932년에 바로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이게 나와야죠. 한인 애국단. 해군 한인 애국단이고요. 독립공채하면은 어디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 아, 이게 1910년대 국권을 다시 돌려줘라.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임병찬을 중심으로 했던 독립의금부죠. 독립의금부. 그죠? 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단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분은 이윤재 선생님이래요. 이승, 최연배, 이윤재. 모르시겠다고요? 근데 보니까 조선어 학회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조선어 학회를 창립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조선어 학회 1930년대. 조선어 어학회, 조선어 학회 기억나죠? 조선어 학회, 결국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고문당하십니다. 특히 우리말 큰사전을 시도했었죠. 우리말 큰사전,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었죠. 답 4번이 나오고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거는 아까 나왔던 신민회고요. 국문연구소는 주시경 선생님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선생님이 만들었던 국문연구소인데 이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1920년대, 21년이죠. 20년대. 1930년대 가면은 이게 또 발달해서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죠.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죠. 최초의 한글 신문은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 독립신문이 있었죠. 독립신문. 그죠. 한글신문. 개벽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하는 건 어느 종교예요? 천도교죠. 천도교. 그죠? 자, 다음 문제. 조선 형평사 창립운동이 나오네요. 1920년대에 진주에서 일어났던 20년대 진주에서 일어났던 조선 형평사, 바로 조선 형평운동, 바로 백정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죠. 옳은 것을 골라라. 만세보 천도교래니까요. 만세보, 개벽, 신여성 이런 거요. 조만식, 이상재, 이분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를 했던 건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물산 장려운동도 되겠네요. 이분들이 다 이런 거 했으니까요. 백정차별철폐, 답 3번 끝났네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죠. 고종이 인산일로 대규모 시위를 했던 건 3.1운동이죠. 3.1운동. 그죠?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거 뭐예요? 토지 소유권을 조선 총독부가 하면, 와. 1910년대 이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토지 뭐예요? 조사 사업을 하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거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고요. 지게가 발급했던 건 언제죠? 광무개혁 때죠. 그죠? 광무개혁 때 토지 소유권 지게. 딱 그림도 기억나셔야 돼요. 딱. 그죠? 대한제국 설립하면서 지게. 한국 농업이 이민이 증가했고요. 또 해외로 이주하지요. 통합촉시 주식회사로 가져 일본에게 팔아넘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 다 맞는 얘기죠. 자, 4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강도 일부를 추천하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서는 강도 일부를 추천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 자, 이거는 뭐였죠? 폭력, 암살, 파괴. 그래, 일본 강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바로 조선
혁명 선언. 누가 했죠? 의열단의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 이 우리 애들에게, 청년 단원들에게 써주세요. 지침서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을 다 알아두셔야겠죠. 의열단에서 김원봉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에 의해서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을 참여했다. 이거는 3.1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를 갖다가 발표하죠.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주의. 1941년에. 의열단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죠. 답 3번 신채호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일본의 유학생이 중심으로 도쿄에서 발표된 건 뭐죠? 28 독립선언이죠. 도쿄에서. 이것 때문에 3.1운동이 터지는 거고요. 독립청원을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했다. 파리 강화회에 제출한 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규식. 물론 그전에도 신한청년단 이런 분들이 김규식 이런 단체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했죠. 다음 문제입니다.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이상설 선생의 항일 투쟁이 나왔습니다. 이상설, 이위중, 이준, 헤이그 특사 이분이죠. 자, 이분이 을사조약,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상소를 하려고 했고 결국은 간도 가서 서전서숙, 간도 지역이죠. 내려왔는데 헤이그 특사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서 국민회를 결성을 참석하고요. 다시 러시아 연해주로 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연해주에 가서 우리 이 연해주 지역에 많은 단체, 신한촌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요. 요 대한광복회의 수장이 되죠. 대한광복회 1914년에 요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신한혁명당 결성과 외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숙무학교 설립 무장투쟁, 이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이건 멕시코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단체죠. 이런 학교고요. 한인 애국단 결성하면은 지금 우리 김구 선생님이 기억나야 되지? 이상선 선생님, 특히 또 러시아 연해주 상관없습니다. 권업회, 신하촌 지역의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그래요. 이게 바로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한국광복군 창설은 이거 김구 선생님 바로 1940년에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민대표회의 참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막 싸움이 일어나는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이상선 선생님하고 내용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46번.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요. 자, 드디어 이제는 일제식민지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쭉 보니까 원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미국가 재정적, 물질적 이런 원조를 요청합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죠? 이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 바로 원조 경제였고요. 이때 미국의 원조로 바로 300산업, 하얀색 세계를 중심으로 한 면화, 그리고 그 밀가루, 설탕 이거죠. 이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300산업 답 3번 끝났죠. 그 밀가루가 제분, 설탕은 제당, 그리고 면화는 면방직이 되는 거죠. 300산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970년이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OECD 가입한 건 언제죠?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삼종황 하면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때부터 정부만 알면 되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죠. 그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다음 문제. 자, 가나다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입니다. 6.25 전쟁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북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로 갔죠.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갔죠.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애들이 북한을 지원해주죠. 1.4.5가 일어나죠. 밀렸죠. 왔다 갔다가 휴전하게 되죠. 그러면 나로 가겠죠. 다가나입니다. 다가나. 답 5번이죠. 쉬웠죠?
자, 48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그냥 뭐 이 정도는 이제 고급에서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자, 이 부대 임시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합니다. 이게 또 힌트죠. 중국군과 합작하고 이거를 결의한 뒤에 여기에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래요. 여기에 총사령관이 지청천. 그러면 지청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지만 한국광복군요. 특히 중국군과 연합합니다. 합작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1930년대 하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중국과 합작, 중국 호로군입니까? 의용군입니까? 중국 호로군이죠. 자, 중국 호로군과 연합합니다. 이때 당시 우리 보시면 북만주 지역, 30년대 가면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자, 요 북만주에는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면서 어디요?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 물론 혁신의회가 있었고요. 남만주의 국민부라는 그걸 통해서 당은 무슨 당이요? 조선혁명당이 있었고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청천이고요. 그죠? 지청천이고 여기는 누구죠? 양세봉이죠. 양세봉. 됐나요? 자, 요 전투 이름이 뭐예요? 양세봉은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싸우다가 우리의 영웅이었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였고요. 지청천 선생님은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국 독립군이 싸대기를 날렸죠. 쌍성보 전투, 사대기,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런 거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였잖아요.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었죠. 나왔네요. 쌍사대기, 쌍성보.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답 1번이 정답이었어요.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우리 기억납니까? 그래서 뭐 봉오동 전투 첫 승 아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서 첫 승, 그리고 일본이 뭐 또 대거 오지요. 결국 북로 군정성원에서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 결국 일본이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어떡하지?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또 자유시 참변을 당하는 거죠. 돌아와서 어떡하지? 산부를 성립했는데 이때 1925년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30년대 가면서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려우시면 강의 내용을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국 관내에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거는 뭐예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지요. 조선의용대입니다. 그죠?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당 군사조직. 아까 나왔던 양세봉. 그죠? 양세봉의 조선혁명당 군사조직은 양세봉 중심의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 그죠? 혁명군.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교전했던 건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그죠? 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의 무장투쟁이었던 거죠. 자, 요 내용만 쫙 기억하시면 뭐 다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다음 문제. 자, 49번 민주화운동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죠. 1960년 4.19 혁명입니다. 당시에 희생된 김주열 열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김주열 열사가 나와야겠네요. 설명으로 옳은 고르래요.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은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고 나서 그리고 허정 가도 정부를 만들면서 의원 내각제, 헌법을 바꿔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죠. 민주당이 압승하고 장면 총리, 장면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죠. 맞네요. 답 1번. 4.13 호원조치 하면은 6월 민주항쟁이죠. 그죠? 6월 민주항쟁 1987년이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 바로 박정희 정부 때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하니까 6.3 시위가 막 일어나고요. 신군부 계엄령에 대한 무력 진압.
혹시 택시 운전사 보셨나요? 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3.1 민주구국 선언 유신체제 저항.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역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죠. 1970년대예요. 70년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통일 역시 통일에 대한 노력. 이 선언은 뭐예요? 남과 북이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다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 제일 힌트.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에 결국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죠. 6.15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언제예요?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3대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금강산 관광 사업 실시 바로 요 김대중 정부 때죠. 지금 문제가 이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이거든요. 정부의 통일 노력. 그러니까 이 정부, 박정희 정부 때. 지금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이때잖아요. 답은 2번이 정답.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이죠.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시킨 건 1985년 바로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정부 때로 물어보면 이렇게 내용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잘 준비되신 분들 기출문제 꼭 많이 좀 풀어보시고 그럼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